자유한국당이 이른바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윤리위 심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징계를 미루거나 실효성 없는 조치를 내놓으면서 불을 끄려다 오히려 불씨만 더 키운 모습입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의원 143명은 오늘 토론회를 열고 이런 한국당의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내일 광주 금남로에선 5.18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10,000명 규모의 범시민 걸기대회가 열립니다. 먼저 이윤석 기자입니다. 여야 4당은 일제히 자유한국당 윤리위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유보 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징계를 유예했다고 하는 것, 어찌 보면은 자유한국당다운 겁니다. 민주주의를 이렇게 정면으로 부정하는 국회의원으로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여야 4당 공조로 이른바 망언 3인방에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자고 결론 내렸습니다. 스스로 전두환 노태우의 정당이라고 선언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적 망언을 한 새 의원을 반드시 추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일회성 해프닝으로 넘겨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만큼은 반드시 이 망동을 자행한 3명 의원들에 대한 제명을 관철하고 5.18 왜곡 처벌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역사적 단죄를 하는 그런 국회 역할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윤리위는 다음 주 월요일 간사회동을 합니다. 향후 일정과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최대한 빨리 전체 회의를 열어 새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윤리위 위원장을 한국당이 맡고 있기 때문에 협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대처에 광주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들어갔고 내일은 대규모 걸기대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광주 연결해서 지금 현지 분위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진명 기자, 광주 시민들은 이제 직접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모욕감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5.18 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입니다.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이곳 광장을 찾아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기도 합니다. 아픈 기억이 생생한데 이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발언이 나오자 시민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5월단체와 시민단체에 이어 광주 연남 지역 지자체들도 계속해서 규탄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예. 자, 각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범시민운동본부를 결성했다고 하죠. 네, 오늘 오전 5.18 역사 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가 결성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사과는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운동본부에는 사회 전 분야를 망라해 11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고 광주광역시도 함께했습니다. 지만훈 씨 구속과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국회 퇴출,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 등을 위해 단체 행동도 마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내일 열리는 범시민 걸기대회가 그 시작이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범시민대회는 내일 오후 4시부터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5.18 민주광장에서 열립니다. 운동본부는 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2016년 촛불 집회의 열기를 방불케 할 전망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집회에 앞서 오후 1시부터 인근에서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이 집회를 열기로 해 충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JTBC 정진명입니다. 예, 5.18 망언에 대한 파문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당대표 후보 간의 첫 TV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망언 파문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발언은 나오지 않았고 이념 공방 같은 신경전만 벌였습니다. 이른바 태극기 세력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은 5.18 망언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당사자인 김진태 후보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그 지역 정서를 무시하고 짓밟는 운동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잘못된 처신이다. 그간 애매한 태도를 보였던 황교안 후보도 공세를 취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삼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협공이 펼쳐지자 김진태 후보는 직접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피해갔습니다. 후보들의 주관적인 그런 의견이고 이것은 앞으로 향후 과정에서 다급 평가를 받을 것이다. 역시 사과는 없었고 도리어 당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윤리위에 이렇게 회부한 좀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인 비대위의 그 행보에 좀 문제가. 그러나 이른바 태극기 세력을 놓고선 전선이 달라졌습니다. 황교안, 김진태 후보는 적극 옹호했지만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정권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이 세력이 바로 태극기 세력이다. 이분들 정말 열정이 있으시죠? 오세훈 후보는 직접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념 공방으로 신경전이 번졌습니다. 촛불인지 태극기인지 좀 그 두 개 중에 어느 쪽을 그래 선택하신 건지. 동정하러 나간 게 아니라 당연히 마음은 보수 쪽에 있지요. 아니 질문을 왜 자꾸 막으세요? 부인께서는 그 러시아 막심 고리키 사회주의 혁명 작가의 작품을 연출한 사리에 맞지 않는 유치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참석한 세 분의 후보자. 예, 3.1운동 100주년 남북 공동행사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북측 대표단이 서울로 올지 아니면 원격으로 할지를 지금 협의 중인데요. 그런데 3.1절 당일에 극우 보수 성향의 일부 단체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태극기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9.19 남북정상 합의문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통일부는 행사 개최 장소와 형식 등을 담은 계획안을 북측에 보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안에 담긴 행사 장소는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당일 인파와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광화문에서 시청역까지 교통을 통제할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의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꼭 물리적으로 한 장소에 모이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각자의 장소에서 공동의식을 거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행사 당일의 보안입니다. 대한애국당과 자유연대 등 일부 단체들은 3.1절에 정부를 규탄하는 태극기 집회를 광화문 일대에서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오로지 북한과 좌파 독재 세력의 적화잔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100만 애국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행안부와 경찰이 정부 행사를 이유로 불허했지만 이들은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광화문 인근을 행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한번 가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징계는 이루어진다. 예, 역시 5.18 논란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이종명 의원은 제명 결정이 됐고요. 하지만 이제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자이기 때문에 보류한다 이렇게 돼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논란들이 계속 커지고 있자 김병준 비대위원장 등 한국당 지도부가 상당히 반박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병준 위원장은 당규를 무시하고 징계를 하라는 거는 도가 지나친 주장이다. 예. 또 정용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 그렇다면 법치주의를 하지 말고 당원 당규를 무시하란 말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징계를 유예하는 거는 예. 당원 당규에 대한 절차를 밟는 거고 이거는 결국 민주적인 법치주의를 따르는 거다라는 주장인데 자, 하지만 그렇게 당원 당규를 준수하는 게 법치주의를 따르는 거라면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5.18에 대해서는 왜 부정하는지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일단 김병준 위원장 썼던 글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징계 절차는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예정대로 진행할 거다 그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징계하는 내용이 흐지부지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자신을 한 건데 혹시 그와 관련된 근거가 있습니까? 네, 그 자신감의 근거에 대해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자, 지금의 윤리위원장이 평검사 시절에 현직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의 과거 잘못된 행위를 당당하게 지적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당당하게 지적한 거 무엇인지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예.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전화 아니었습니다. 자, 하지만 저 당시 저 당당함이 평검사의 당당함이 아니라
고졸 대통령에 대한 무시다 뭐 이런 지적들도 분명 있긴 있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왔던 이제 김영정 당시 수원지검장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윤리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당당함이 있었으니 징계 절차도 앞으로 엄격하게 진행할 거다. 이게 이제 김명준 위원장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예, 정말로 그렇게 될지는 뭐 27일이죠. 전당대회가.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